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관통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성이 여성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회를 갖고 할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는 이 정당이라는 데서 갖고 있는 충원 기능이 활성화돼야 된다. 지금도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이 여성 의원으로 돼 있는데 한국은 물론 거기는 뭐 8개 이상의 다단계 형태가 돼 있지만 우리는 거의 뭐 양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당 내에서 권력 힘을 갖고 있는 당대표라든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결국은 여성들에 대한 것을 마치 쿼터제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스웨덴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라든지 또는 뭐 정책이라든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랑 스웨덴에 있어서의 정당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가장 큰 차이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도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폴 피어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제도의 발전은 역사적인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인 배경과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다. 그 시간에 비례해서 그리고 그 제도적인 발전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또 엘리트들이 정치 엘리트들이 가진 비전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은 경로 의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의 폭이 엄청 많았는데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고 나면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한된 옵션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경로 의존성의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인데 또 다른 핵심은 중대한 사건인데 바로 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부적 충격이나 외부적 충격이죠. 예. 내부적 충격은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IMF 상황, 예. 그 다음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대역병이랄지 이런 그 코로나 상황 같은 말이죠. 전염 팬데믹 상황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이때가 아주 결정적인 상황, 아주 중대한 상황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침을 당한다든지, 혹은 뭐 주권을 뺏긴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게 맞습니다. 영국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1848년도에 공산당 선언이 나오고 나서 이러다가는 프랑스 혁명과 같이 우리도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다. 왕권을 뺏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입헌군주제를 강화합니다.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독일로부터 비스마르크한테 패배를 하면서 공화정으로 가죠. 1920년에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이 됐죠.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나라가 이제 자유화를 요구하고 자유화 시기에 스웨덴도 이제 변화를 합니다만은 귀족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귀족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를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성과 그다음에 노동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젠 재산과 관계없이 세금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한 표, 진정한 평등주의가 됐죠. 그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당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책으로 승부를 해서 국민들과 만나느냐는 부분인데 정책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한국은 이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쟁적인 야당의 선명성은 가장 잘 여당과 투쟁할 때 제대로 된 야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릇된 인식이 됐고요. 여당의 입장에서도 같이 함께 상생하는 혹은 협치하는 그런 정신보다는 5년 동안 더 많은 업적을 이룬다든지 선명성을 더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전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아까 폴 피어슨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대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현재 상태다. 그 이벤트는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빌 페르도 그 파레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아래로부터 혁명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엘리트 체인지, 엘리트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트림버가 얘기했던 레볼루션 프롬 어버브라고 위로부터의 그 그렇죠. 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대한 나름대로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오는 거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정치판에서 나비 효과라는 게 뭐냐면 뭘 하나만 결정적으로 바꿔놓으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천 제도 문제라든지 저는 그래서 스웨덴의 선거 제도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처럼 지역구 나누고 비례대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같이 함께 충원될 수 있는 제도로서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없지 않습니까?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네. 그 권역 속에서 비례의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의 그런 그 참여와 더불어서 충원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남성이 지배하는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경로 의존 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도 변화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선거 전에는 뭐 개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치 오차도 없이 그 경로를 따라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변하는 건 있을 수 없고 그 변화의 희생이 누구냐면 정치 신인, 여성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 혹은 정당 정치의 방향성 혹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개인의 훈련, 정치 설득 능력을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습득하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마가렛 대처도 마찬가지 모든 역대 수상들이 어릴 때부터 이미 정치 연설에 대한 혹은 설득 능력에 대한 이것이 정치의 모습으로 된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도 함께 설득의 정치화가 되지 않겠나. 토론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회적인 결정 구조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대한 이해라든지 설득 능력을 키워줄까. 그랬을 때 가장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뭔가 이걸 프로그램화 시킨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좀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청년 정치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저는 청년 정치가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를 다니면서 청년들을 만나봤었을 때 공통적인 주제가 부모님과 대화에서 또 학교 사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사회 과목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다 답을 얻지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어떤 정당이 내 색깔과 맞나,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를 전부 다 정강 정책을 다 읽어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선택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당을 선택하면 그 정당 내에 들어가 가지고 매주, 매달, 그 다음에 여름 캠프 이래 가지고 정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득 훈련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연설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이죠. 바로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학급에서 또 부모님과의 어떤 그 토론에서 대화에서 사회 선생님과 대화에서 얻어지지 못할 때 이것이 정당에서 사실은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정당이 그 역할을 못 해줄 때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좀 나와주면 좋지 않겠나. 청소년 정치 스쿨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좀 생각합니다. 우리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각 정당마다 정책 연구원들이 좀 있어요. 그 전체 정치 자금의 30%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청소년이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정치를 하기 위한 기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정책연구원들인데 그런 역할을 거의 못한다. 그냥 선거가 있을 때 동원하고 선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슨 뭐 메시지 만드는 그 이상 이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정치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정치를 운영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의 바로 철학이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 발전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처럼 어느 순간 뛰어서 도약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한 번 더 도약할 지금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시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위시하여 권력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중임으로 하든 그래서 제도 개혁을 합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끌려 들어갑니다. 그것을 어느 대통령이 원하겠느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선거 전에 정당과 정당끼리 혹은 대통령 후보끼리 그 다음 대통령은 혹은 차차기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대통령으로 합시다라는 합의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것이 저는 이게 한 단계 도약되는 이 단계가 아닌가. 누구에게 어떠한 이득을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의 개헌이 이루어져야지 개헌이 되는데 네. 이게 5년 단임제라고 하다 보니까 개헌 얘기는 수없이 나왔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정략적 차원에서만 개헌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미국이 1900년서부터 1918년 동안을 프로그레스 무브먼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혁신의 시대. 그때 1900년대 보면은 정치인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나와서 변호사, 학자, 전문가들을 모여서 그러한 혁신의 운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분야에서 놀랄 만한 나름대로의 변화를 가졌어요. 경제적으로는 바로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정치적은 1903년도 위스콘신주에서 처음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을 해서 공천제도를 변화시켜서 의원들이 더 이상 보스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소신 그리고 지역 주민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여성의 참정권을 확대시키고 노동에 있어서의 그런 가치를 강조하게 되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얘기한 87년도 민주화에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시작을 했다가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그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의 지식인층들이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편가르기를 하고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강력한 팬덤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려서 그 유럽이나 이런 그 스웨덴에 있어서의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인의 역할은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라. 그것이 그냥 한번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화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스웨덴에서는 SOU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SOU 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위원회에 한 그릇에 한번 담아보자. 그리고 나서 시간을 충분히 주자. 한국은 너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풀을 활용하고 전문가들의 어떤 그 편협된 한쪽으로 몰아주기 전문가 그룹이 아닌 다양한 그룹을 모셔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고 대화와 협치의 모습을 정책 입안 단계부터 기회를 주고 만들어 준다면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고속 압축 성장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 정치가 굉장히 퇴행적이고 어떤 때는 뭐 저질화의 과정으로 추락했다는 그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게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남성 지배적인 정치문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많이 높여가지고 비슷한 식으로 평등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미래를 가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훨씬 지금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정치 신인들, 청년들이 정치 장벽 없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대표성을 올려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히 2024년도 또 총선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그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